반반 생각합니다. 하정우 AL 수석이 이름은 유명하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일 거예요. 반반이란 말 중에는 후자가 더 클 것 같아요. 띄워주기. 정치인이 그 뺏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그 도취해서 나 멋있지 해봤자 그럼 본인만 추워요. 일단은 사는 곳을 가라. 적어도 정치에선 젖잘사는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된다. 그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어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부산에 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요거 갖고 굉장히 첨예한 아주 민감한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정우 수석 그래서 모십니다. 그래요? 요새 장르만 섭외력 작두 탔어요. 진짜? 오늘 잡아놨는데. 저 월요일날 만났는데 제가 섭외해서 바로 그냥. 근데 변화가 있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장난치면 오늘 지금 안 제일 된다. 핫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핫해졌어요. 아주 채널 핫해져서 고정입니다. 오늘 이제 모시게 되는데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정치권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서용주 종로인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로의 맥을 잡고 있는 서영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종로죠. 맥. 종로를 사람으로 만들면 그게 서용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체입니다. 종로 그 자체예요. 네. 선거가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빨리 네. 끝나야 되겠다 선거가. 진짜 봐줄 수가 없네. 왜 그래 2년 전에 공단. 어디 김포 아니었나? 아니 저기잖아 파주. 파주. 아니 공달 2년째 공달이면서요. 그래. 2년 전에는 공달 6년 됐어요. 공달 그 6년. 자체. 자,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선거 나가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예? 네. 무슨 말? 여기- 정치인한테 선거 나가지 말자니. 아니 공천만 아니 6년. 이분이 진짜 지금 공천만 6년 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선거 나가지 그만 말라는. 미끄러졌다고. 진행만 충실히 하는 것으로 삼수하고 있어 네, 지금. 방송해요, 그냥 저희랑 같이. 전화 끊으세요. 안 돼. 빨리 전화 나도 끊으세요. 전화 받고 싶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그 호르무즈 상황부터 좀 짧게 점검하고 넘어가죠. 휴전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일단 2주 동안 휴전하고 그 사이에 단계적으로 협상하겠다라고 이제 미국과 이란이 밝혔는데 이스라엘이 우린 싫은데 우린 계속 레바논 때릴 건데 하고 해서 어제 공습을 했잖아요. 사망자가 한 3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휴전을 원하는 상황이니까 네. 내가 직접 네타냐후랑 통화했다. 자제할 거다. 좀 이렇게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핵심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인데 이란이 일단 개방은 하는데 하루에 통과하는 선박수를 한 15척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겠다. 그 통과도 우리의 특정 프로토콜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수비대가 감시하고 뭐 할 때만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일각에서는 뭐 통행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는 중단하는 게 좋을 걸 이제 경고를 한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요거 좀 이제 우리 관련된 뉴스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2주 단위로 석유 최고 가격제 새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이 3차 가격 나오는 날이었는데 일단은 휴전 발표가 있었으니까 국제 유가도 조금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해서 세 번째 가격은 2차 때와 똑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네. 정유사들이 국내 유통은 손해를 좀 보는데 수출 물량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답니다 요즘에. 예. 정유 가격, 그러니까 정유하는 그 비용을 예전에 한 10 정도 받았다면 지금 90 정도 받는데요. 왜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뭐 저 휘발유 경유 이런 것도 워낙 이제 부족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국내에서는 조금 싸게 팔아도 괜찮죠. 그렇죠. 2부 가격제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좀 왜냐면 이제 국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럼요. 이렇게 좀 정유사들도 좀 고통 분담을 해야죠. 예, 또 해외로 또 수출하는 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바로 본격적인 가볼까요?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네. 민주당의 이제 경선 후보들이 속속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아주 중요한 빅샷 지역구죠.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과반을 넘게 얻어서 바로 결선으로 네. 직행했습니다. 네. 아, 과반 못 가고 결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전망하시는 분들 꽤 있었는데 결국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렸군요. 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사실 여론조사에서 내내 1위를 하긴 했었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막판에 좀 뭐 토론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세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칸쿤 논란도 있었고 뭐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막판에 좀 2, 3위 후보가 쫓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결선 가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이변이 없었다. 네. 정원호 후보가 이제 단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 모셔서 들으면 네. 경기도고 서울이고 다 결선 간다고 해서 예.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네. 이제 누굴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를 믿어야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모 아침 방송에 네. 거의 발표 나기 9시 전에 네. 제가 결선 정원호 없다. 후보는 원샷으로 간다. 뭐 얘기를 근거가 했더니 있었을까요? 근거는 있었죠. 느낌? 아니 이제 정원호 후보한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공격 포인트 중에 네. 유효타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따지고 보면은 뭐 캄쿤 논란 자체도 사실 김재수 후보한테 제가 그만하라고는 했는데 그게 당내 지지층의 결집만 가져온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의힘? 아니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한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후보 특히 박주민 후보가 쫓아갔는데 국민의힘이 던진 거를 가지고 공격하다 보면 스스로 그게 돌아와서 내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세론을 흔들 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추이를 정원호 후보가 그대로 갖고 왔고 플러스 공격이 정원호 후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 분석이 됐죠. 추미애 대표 것도 맞추신 거예요? 주말 것도 제가 못 맞췄습니다. 아, 솔직하네. 아, 네. 아,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뭐, 잔인하시네. 그런 거잖아요. 명픽이냐, 청픽이냐, 뭐, 이런 네. 거 가지고, 다 이제 엇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개개인의 어떤, 성정,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좀 싱겁게 정리돼서 보는 맛은 좀 아쉬운 그런. 근데 경기도 뉴스거리가 줄어졌잖아요. 아니 그렇죠. 경기도는 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좀 애써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게 여론조사 추이가 완전히 반대로 나왔어요. 거기 예를 들면은 당심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네. 나름대로 높았지만 전체 합산은 김동연 지사가 그렇죠. 나를 앞서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이를 계속 보여왔고 서울은 정원호 후보가 계속해서 한 번도 그 양쪽 다 격차를 1등이었죠. 네. 대선을 몰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했는데 서울 측은 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결선이 간다고 했냐면 공격 자체가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이 방어 수세적으로만 하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 아마 당원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추측을 했을 건데 저는 반대로 이제 그런 공격들이 하나도 안 먹혔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들을 많이 이제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경선할 때 서로 이제 감정 상한 일들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제 상해요. 상하고 나서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 또 선거 때면 다 같이 힘 합쳐서 또 선거 운동 하잖아요. 이러면서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 내립니까? 아니면 와 뭐 일단은 뭐 하긴 하는데 저는 안 녹던데요. 아 그래요? 뭐 더 얘기하기 이 싫습니다. 주어가 윤희석입니까? 한동훈입니까? 저요, 저 얘기하는 거죠. 아, 지난 대선 때. 내가 네. 뛰어보니 녹지 않더라. 녹지 않는다? 네. 안 돼요. 그거. 아, 그래요? 솔직히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 과정, 그 내부끼리가 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저 사람은 나를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쪽에 가 있거든. 예를 들어 제가 당협위원장 때 공천을 줬던 구의원들이 다 거기 가 있어. 예. 아, 배신감. 화장을 하는 거지. 배신감. 그건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또 몇 명은 남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결론이. 네, 네. 그리고 뭐 3자 구도였다 2자 구도됐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전북도 김관영 지사 제명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원택 후보는 무혐의 받고 나니까 김관영 지사 밑에 있는 분들이 다 안호영 형 캠프로 다 넘어가고 그러겠죠, 이런 식의 아마? 합종 연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진짜 네. 잔인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앙금이 남는다. 잔인해.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혼자가 되더라도 나머지 후보들은 뭐 원팀이라 하지만 사실 몸뚱아리만 원팀이고 마음은 원팀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박주미 전현희 의원, 우리는 원팀 승리를 위해 정원호와 함께 뛸 것이다. 뛸 거예요. 네, 입장문을 밝혔고 뭐 추미애 의원도 용광로 선대위 구성한다고 했죠. 네. 원팀으로 갑니다. 아 근데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지사 경선이 5, 6, 7이었고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이 7, 8, 9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5, 6, 7의 경기지사에서 추미애가 딱 당선되고 나니까 약간 그게 서울시장 경선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에이, 글쎄요. 뭐 하여튼 그런 그거보다는 해석도 제 있더라고요. 생각엔 네. 경기도지사 선거는 저희 당 후보가 지금 없잖아요. 예. 있잖아요, 2명. 아니, 예, 있어요. 내생력이 없잖아요. 라고 내세울 만한 얘기하죠. 공란이잖아, 공란.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지지자들이 마음껏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요. 네. 그냥. 근데 서울은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될 거라고 보시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좀 저희 더 당 이길 후보가. 사람, 경쟁력 예, 있는 그럼 사람. 이제 생각 한번 더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게 작년 가을부터 있던 유승민 후보가 다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추미애 대표가 후보되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네. 그러나 유승민 후보가 후보가 될 일이 굉장히 낮음으로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도 작년 가을부터 있었죠. 그리고 부산도 네. 이변이 없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선출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재수 후보에게 뭐 좋은 소식이 오늘 하나 더 있네요. 그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았잖아요. 오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관련자들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예. 뭐 예견됐던 거 아니에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네, 공소권도 그렇긴 없고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완전 네. 호재네요. 네, 호재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뭐 해저 터널 청탁하면서 뭐 시계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데 증거가 없다는 불기소. 네. 아니 시계를 뭐 받았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3천만 원 현금 합쳐서 이하라서 공소시효 네. 7년 도과하기 때문에 예. 더 답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사법 리스크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고 오늘 오후에 제가 하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신다는 소식이 깨알같이 아니 여기서 홍보를 해. 요새 그런 절박합니다. 분들이 많아요. 요즘 청취율 라디오 진행자들이 청취율 많아. 조사기가 사진 방송들을 해. 조사기가 요즘 시험 이게 다 기간이에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 좀 큰 데 가서 하셔. 여기 여기 커요. 여기. 이거 엄청 커요. 아직 저희는 많이 부족하죠. 저 이거 하나 합니다. 딴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인정.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재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뛰면 네. 뭐 사퇴 시한 4월 30일 지켜서 사퇴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마 선언할 때. 할 때 얘기했죠. 근데 뭐 당내에서 전략적으로 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부산 국갑은 어쨌든 재보궐이 치러질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정우 수석 차출론이 당에서 세게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르지 당연히 않았을 것이고 근데 어제 있던 회의에서 하정우 수석 콕 집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리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농담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정우 수석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작업 건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대통령 농담하신 거죠? 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좀 받았죠. 네. 표정을 봤어야죠. 정청래 대표 표정. 대통령의 표정. 대통령 표정. 예. 네. 농담. 저는 그냥 처음에 밭글로만 보고 네. 농담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 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진심이야. 대통령의 네. 그 표정과 말투는 그래서 뭐 일부 분들은 하정우 수석을 좀 더 띄워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반반 생각합니다. 반반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고 네. 진짜로 하정우 수석 차출하는 것을 안 된다. 불쾌하시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국회 그러니까
당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을 한 것 같다. 한 게 50? 진짜 이게 50인데 더 띄워주려고 50. 예,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하정우 AR 수석의 이름은 유명하죠. 네. 네. 배우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일 거예요. 물론 청와대 AI 수석을 하고 있으나 부산에 거론된 지가 꽤 됐죠. 예. 예전에 그 부산시장으로도 처음에 한번 하마평에 얘기했었죠. 오른 네. 적이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반반이란 말 중에는 후자가 더 클 것 같아요. 띄워주기. 띄워주기가 더 커요? 몸집을 좀 불려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정우 수석이 필요한 건 맞아요. 청와대에서 일시키고 싶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인 여건상 두 가지를 물어봤겠죠. 본인의 의지와 네. 그다음에 당의 필요성. 그걸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네. 당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에 이미 하마평이 여러 번 띄워왔고 하정우 수석이 모 라디오에 가서 본인 가족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의 어떤 의지를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정우 수석을 좀 드리블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에서도 선내는 이제 당에서 또- 이렇게 땡기고 대통령은 안 주려고 하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하정우 수석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키워서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한 명,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저는 제가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의석, 특히 이제 뭐 부산같이 상징적인 곳에서 한 의석을 더 가져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대통령의 복심이 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AI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는 설령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불리해지더라도 이거는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 인재들만큼은 내가 좀 챙기겠다는 의지가 이거 농담이 별로 아닌 것 같으니까 말 속에 뼈가 있는 그 얘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표정에 주목을 한 건데 저도 하정우 수석은 그냥 상수다 출마한다 생각했는데 어제 저 영상을 직접 보고 나서는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중이긴 해요. 네네네. 예, 저도 근데 저 영상이 네. 실제로는 중요할 때는 하정우 수석으로 카메라가 가서 그 다음 마지막 표정이 동시에 더블샷으로 잡혀야 예. 이게 저는 그게 인지가 되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요 네. 말할 때 네. 표정이 없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네. 했을 때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네. 그 표정이 안 나와서 요것은 좀 편집점이 좀 애매하다. 영상 출처 어디 KTV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좀 목격자가 필요하네. 네, 그게 있는 것 같고 두 네. 번째는 지난번에 감찰 얘기했잖아요. 예, 그 뭐 이거 뭐야? 왜 내 뜻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금지령?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얘기 좀 하고 좀 해라는 당에서 끌어가도 네. 언질 좀 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왜냐면 부산에 있다 가지 그래 뭐 이 얘기 예전에 국무회의 때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끌어한 건 대통령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서영주 대변인 얘기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 네,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 네. 근데 여기가 좋은 데가 맞아? 그렇지. 예를 들면 김남준 대변인이 받는 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전재수니까 되는 데였고 네.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먹은 지역구예요. 그리고 이게 네. 인구 변동 때문에 나중에 북구 갑을 합칠 수도 있어요. 합칠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아마. 그 다음에 보면 2년 후에 이거 좋은 땅이 아니에요. AI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좋은 땅인가? 아하. 네,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 그래서 네. 지나가는 사람이 아직 하정우 수석 잘 몰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꼭 좋은 그건가? 네. 그런 거 봤을 때 약간 본인은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2년 뒤에 총선이 또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부산에서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을 픽해서 그리고 꼭 부산이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수도권일 수도 있고. 나뭐 판교, AI 있는데 뭐 있잖아요. 네. 뭐 네. 평택도 용인이든 있고 뭐 네.
이 상징성에 붙이면 되는 네네네네.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정우 수석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정우 수석의 입장은 저희가 잠시 후에 그렇습니다. 직접 앉혀놓고 물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근데 맞다 이러다가. 이게 표면상으로만 보면 그러는데 정치를 조금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치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순서가 네. 그냥 다짜고짜 눈에 보이니까 괜찮네 당신 해봐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물밑에서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함의 속에서 그 정보들이 축적이 돼서 하정우라는 사람의 입장은 어때라는 걸 충분히 당에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등장인물을 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네. 정청래 대표, 하정우 수석 또 누가 있어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있잖아요. 직접 거론을 했어요. 그렇죠. 부산시장 약간 후보가. 물려주고 싶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죠? 후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정우 수석하고 일면식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전제를 다 깔고 보면 하정우 수석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7, 80%는 당에서도 이미 그 의견을 타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거는 이게 그냥 대통령이 욕심은 나는데 이걸 좀 몸집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닐까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성래 사무총장이 한가합니까? 안 나겠다는 사람 하정우 수석 오고초려에서 만나고 육고초려. 그러게 네. 하는 그런 당 그 인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하정우 수석이 부산에 안 나간다는 것보다 나가는 쪽에 방점을 찍고 지금 몸집 키우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어떤 해석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산 북값이 뜨거워졌잖아요. 네. 여기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죠. 한동훈 전 대표. 그래요? 네. 아, 그렇잖아요. 서병수 시장 만났으니까. 네, 만나서 이제 어쨌든 일대 돌아보고 뭐 학생들이랑 토크도 하고 저는 계속 뭐 선거 전략도 논의하고. 이영풍 씨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분도 있죠. 지금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을 자주 좀 찾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장관이 또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영풍 전 기자, 이영풍 그분은 TV 지금 유튜버시죠. 급발진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분 나오신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하마평에 있고 하니까 이게 뜨겁죠. 그리고 아직 뭐 잊지 말자. 조국 대표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은 네. 그럼 이제 일단 우리 아는 얘기부터. 한동훈 아는 대표는 얘기. 부산 확정이에요? 아예 확정 그런 건 없죠. 네. 일단 선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전재수 형 분명히 얘기했지만 네. 어떻게 알아요? 본인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 다른 데도 아니고 본인 지역구인데 본인의 부산시장 선거와 이렇게 엮일 가능성이 크다 했을 때 이거 불리하다 하면 본인이 사퇴 시한을 늦춰서 네. 내년 4월로 재보궐 넘길 못하게.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나는 출마하겠습니다. 이상해지죠. 나가면 되게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 아 북합에 네. 그렇게 보고 가는 거죠. 거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도 낼 텐데. 이영풍 씨 이런 분 나오면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개인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박민식 네. 그분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북한. 엄청 맞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네. 뭐 북각을 어떻게 떠났고 그 떠나는 과정이 어땠고 떠난 후에 어땠고 이런 걸 다시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화되면 그런 얘기도 해야죠. 아직은.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도 나갈 거고 국민의힘 후보도 나올 거고 한동훈 후보도 이제 만약에 무서워서 후보가 돼서 나온다고 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곳 아니에요? 어렵죠. 예. 네. 항상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재보궐 판이라면 네. 100m 뛰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뛰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과연 당에서 모래주머니 역할을 정말 할 거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정무적으로. 네. 장동혁 대표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미국도 가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한동훈 대표 잡는 데는 또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지금 뭐 최고의 상황 보면은 당이 지금 거의 지도부가 잘 움직여지지 않을 장동혁 것 대표 말은 거의 안 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저기 석촌호수에서 벚꽃을 봤을까? 네. 남천 삼익빛이 벚꽃도 좋은데 네. 예를 들면 예. 수성못 벚꽃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으로 아직 못 정했으니까 석촌호수에서 일단 네. 중립 끼워 놓고 벚꽃을 즐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너무 좌고우면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조국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조금 더 이렇게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그러면 너무 이제 뭐랄까 법돌이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아서 간 도는 것 같고. 본인 네. 법돌이면서 그래. 그러니까요. 법돌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래 아니, 제가 볼 때는 너무 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당사자 입장에서 보세요. 셈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좀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조금 더 감흥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재보궐의 원오브댐이 아니라 네. 대선 주자의 전국구급 정치인이라면 네. 조금 더 선 굵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좀 던지기도 하고. 셈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계속 네. 셈만 하면 좀 그렇죠. 쫄리나 이렇게 근데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제 네. 조금 선거가 거기다가 안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좀 현실적인 걸 얘기하면 네. 정치인이 그 배지 못 달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배지를 달고 힘들어 보여. 입성을 해야 힘들어 보여요. 진정성이 느껴져.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만 그때서야 그 본연의 성 굵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성 굵게 하느라고 폼나게 일단은 그냥 들어가야 막 된다. 대구 가고 뭐 지는 데 가서 몸 던져서 사나하고 그리고 혼자 그 도취해서 나 멋있지 해봤자 아무 본인만 소용없다. 추워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일단은 사는 곳을 가라. 저는 더 그러니까 살아나는 곳. 살아나는 곳을 살아날 가능성을 가는 게 저는 좀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네. 부산이 그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오늘 한동훈 오전에 대표 있었던 입장에서. 예, 한동훈 대표 한동훈 입장에서. 전 대표의 선 굵은 발언 하나 전하겠습니다. 그 이제 하정우 작업 들어오면 받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의 한동훈 대표가 이제 CBS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저만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산을 가면 조국 대표도 그렇고 하정우 수석도 그렇고 다들 피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이 굵네요. 선이 너무 굵어버렸네. 다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머리 아파. 막 내가 생각하면서 부산에 얘기하는데. 가니 조국도 나가고 하정우도 나를 피하네. 지금 멋진 이렇게 세계관이다. 해석했다라는 거잖아요. 멋진 어쨌든 세계관이다. 이 모든 건 그 당선되기 위한 모든 그 움직임의 하나라고 보고 네. 적어도 정치에선 젖잘사는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된다. 예, 그렇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는 하남은 전혀 고려 안 하세요? 제가 하나를 하남. 권유를 하고 있는데 네. 고려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해요, 아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왜 그런 부산 아니면 대구냐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네. 대구는 아시다시피 뭐 보수의 본산이니까 거기서 출마하는 것에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고 부산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정치 들어와서 그때 선거 총선은 졌지만 부산에서 성적이 역대급이에요. 그렇죠? 18개 중에 하나 딱 여기만 맞아요. 국감만 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긴 하네요. 대표가 돼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긴 거 이런 승리의 격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이 하는 정치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의 기질 같은 것이 부산 분들과 맞는다고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면 뭐 안 돼 이런 건 아닌데 성굵은 정치를 해야 하는 대선 주자급인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하는 정치는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남이나 다른 곳보다는 부산 아니면 대구 쪽으로 집중돼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하남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추미애, 조국, 한동훈. 그러네. 법무부 장관의 그 이 지역구네. 그러니까 과천도 아니고 하남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하남으로 저희 청사를 이전해야 되나? 자,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앞서 민주당에서 이 공식 공문으로 내려 보냈잖아요. 취임 전 대통령이랑 찍은 아유, 사진 쓰지 마십시오. 해결된 거죠 그거.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네. 우리 다 서울시장 후보들 나와서 다 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공문 내려오고 나서 이거 사실 청와대의 요청이었어라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참모진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등판해서 그런 사실 없잖아요.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네. 국민일보에 그렇게 인용하게 말해준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군지 찾아서 감찰하고 문책하십시오라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당사자가 그 이제 어쨌든 직접 그 보도가 나간 경위를 설명했다까지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전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댓글에 난리 났잖아요. 범인 뭐 누구야 음. 그러면서 등장했던 이름이 있었죠. 네.
홍익표 수석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홍 수석이 댓글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네. 일단 결과적으로 그 경위를 설명한 당사자분은 홍 수석이 맞는 것 같아요. 경위를 설명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어라게 했다기보다 그 보도가 나간 경위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한 당사자는 홍 수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제 JTBC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마치 그 선거 개입과 관련된 동영상 그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경고 정도를 해서 주의를 줘서 그렇게 그런 걸 못 쓰게 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있었지 어떤 공문을 보내라든지 또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특히 대통령 취임 이전의 동영상과 뭐 사진을 쓰지 말라든지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협의를 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당내 문제이고 그래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네. 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나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청와대에서 당의 메시지를 전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선거 개입 얘기 나오고 뭐 하고 하면 대통령한테 피해가 되니 이제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주의도 주고 좀 자제를 시켜라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당에서는 공문으로 이제 공지사항 땅땅땅 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 수석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어. 좀 당에 좀 과잉 행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죠. 누 끼치지 않으려 하다가 누를 끼쳤다. 저희 이거 봐서는 조금 당에서 과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말을 따르면 이게 이런 얘기일 거예요. 지금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표 시절 전에 뭐 변호사 시절에 사진까지 올려서 마치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대표 시절 이전에 뭐 정치인 이재명 대표 시절의 사람들과 스쳐 지나듯이 그냥 눈인사만 한 거를 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이 지지한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당에서 경고를 하고 했는데 빈대를 잡으려고 했더니 초과상을 태워버린 거죠. 공문 내려서 다 쓰지 마.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뭐 이제 대통령 옆에서 뭐 비서실장, 수행실장 하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정치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쓴 사람까지 억울하게 다 이제 전면 중단이 되다 보니 이런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네. 업무가 좀 미숙했다. 당에서.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선거를 뭐 한두 번 해본 분들은 아닐까요? 당대표 아니면 뭐 사무총장 등등등 여러 당에 계신 분들이. 근데 당연히 이런 지방선거니 뭐 총선이니 할 때 대통령 인기 좋은 대통령 사진 쓰는 거를 모르지 않잖아요. 다 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근데 이런 대통령 사진 금지령 같은 거 일절 쓰지 마 이렇게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냥 청와대에서 조금 뭐 불편한 기색 내비쳤다고 이걸 그냥 이렇게 했다? 조금 이상하다. 그게 문제인 거죠. 청와대에서 불편했다. 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라고 당에서 해명을 한 게 이제 언론에 더 포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결론은 청와대하고 여당 민주당과의 사이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구나.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니까 방금 하정우 수석 얘기도 했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 3고철에 5고철에 한다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 유혹이 많은 것 같은데 작업이 들어오는데. 작업이라고 그랬죠. 예,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뭐야?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사이에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이 얘기구나. 이거예요. 이게 자꾸 여러 버전으로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청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증거, 뭐 갈등까지는 좀 뭐라 하더라도 신뢰 자본이나 소통의 스킬이 지금 넉넉히 제대로 구축 안 돼 있다는 건 여실히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네. 뭐 서영주 대변인이 책임지고 광장시장에서 양쪽 모아서 술이나 좀 먹이면서 이렇게 좀 그럴까요?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맥을 좀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좀 저를 찾아주십시오. 필요하다. 네. 네. 청와대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종로 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식의 평론님 사실 홍보 그렇습니다. 금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홍보 일절 금지. 일절금 이거 안 돼요, 이거. 공문 내려주십시오. 이 공문 내려지고 나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뭐 우리 다 족쇄 채우려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랬죠. 오히려 맞아요. 좀 이렇게 친명계 누르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뭐 오해랄까요? 뭐 사진이 없나요?
뭐가요? 서영주 소장님은 아, 사진 있어요. 있어요? 네. 안 지금 썼어요? 프사 뭐예요? 안 써요. 안 썼어요. 제 상근부 대변인 할 때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당이 조금 이게 미숙했던 게 그런 거예요. 취지를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관계성이 아주 두텁지도 않은데 두터운 것처럼 하면 속된 말로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유권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는 찍어서 경고를 줘라. 그런 부분들이 선거의 어떤 과열 양상이라든지 공정성을 해친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면 당이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구체적으로 해서 대통령과 영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관계성 자체가 그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뭐 악수한 사진, 눈인사한 사진, 스쳐져 지나간 사진으로 대통령의 관계를 부풀리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 정도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으로 보는 분들은 청와대가 그런 오해 없게 해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이제 전격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금지를 시킨 게 친명계 출마자들의 발을 묶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청와대 그렇죠. 핑계 대면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의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당에서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이런 오해들이 좀 없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아주 이미 명쾌하진 뭐 않은 것 경기도지사 같고요. 선거도 끝났고 아. 뭐 이제 국직국정은 다 끝났어요. 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근데 오늘 사실. 오해를 푸는 발언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 귀책 쌓여 있는 지역은 후보 내지 말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 저희 뭐 방송 나와서 그 얘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네. 듣기로는 어쨌든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제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좀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들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정청래 대표가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다. 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것이다. 네. 조국 대표는 어떻게 그럼 성굵게 정치를 하죠? 그러게요. 단일화할 수도 있고 뭐 단일화. 아, 네. 후보는 내는데 단일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남에서 붙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열려 있지 않을까. 민주당 입당? 아 당대표가 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탈당해서 당을 버리고 다른 당을 가더라고요? 멋지다. 아니야. 농담이야. 아, 진짜 신박하다. 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 방송은 정말 위험해. 농담이에요. 여기 너무 위험해. 에이,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담이라도 조국 대표가 들으면 달려오겠네. 저게 워낙 정말 정신머리 없이 농담 많이 하는 달려오기 전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네, 국민의힘 빨리 네,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요새 제일 핵꿀잼입니다. 어우. 열리기만 했다 하면 아수라장이 되는데 어제도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예. 일단은 그 최고위 회의라는 건 이제 당을 위한 발언을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가 자기 경북에서 같이 뛰는 경쟁자인 이철호 지사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되면 쓰겠어? 좌파 언론들이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떨어뜨려야지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하니까 네. 최고위원들 중에 일부가 이제 눈살을 찌푸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신동욱 최고 나가고 송원석 원내대표 나가고 분위기가 이미 쌓여진 상황에서 네. 두 번째 주자로 양향자 최고가 등장합니다. 네. 경기지사 후보죠. 네, 들어볼게요. 추가 공문을 앞두고 흘러나오는 말은 엽기적이고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패배주의와 비상식 때문에 정청래 따위에게 니들은 아예 후보도 내지 마라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후보 개개인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과 함께 뛰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 네. 그러나 잠시 뇌 정지가 온 거죠. 네, 동공지진. 동공지진. 뭐, 네. 눈이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근데 앞에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이게 옛날 이경규 그 선배님처럼 눈이 이렇게 잘 모르실 텐데 제일 한번 웃긴 찾아보세요. 거는 왜 이경규 씨가 선배예요? 왜 선배예요? 아, 예능이세요? 아니 이경규 선생님처럼 선생님. 이게 눈알이 막 움직이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그거 알 정도면 우리가 진짜 오래됐다. 오래됐구나. 왜 나도 모르시죠? 저도 알죠. 알지,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띠용. 그 원조를 봤어야 돼. 띠용. 30대까지는 다 알죠. 네. 자, 여튼 장동혁 대표가 말을 잇지 못하는 요 장면. 지금 이제 거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은 다 날라갔다고 봐야 돼요. 당내에서 좀 그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그 장동혁 대표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 노력이 어느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당 대표가 좌정한 가운데 최고위원들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최고위원 개개인이 잘했다고 절대 말하지 못하지만 네. 당 대표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위계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발언을 해요. 특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듣다가 이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심정적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뭐 단어가 셌잖아요. 그렇죠. 공관위가 기괴하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엽기적이다. 엽기적이다. 근데 전 그다음 이제 소개는 안 됐지만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자거든요. 9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이 더 남아요. 어떤 거였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당원 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이었는데 최고위원 중에 출마한 사람이 있으면 최고위원직을 물리도록 내려놔야. 네.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가 네. 아니란 생각에 네. 안 바꿨는데 이런 네. 일이 벌어졌다 송구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뭐 설마 이러겠어. 두 번째는 지도부 무너질까봐 안 만든 거 아닙니까? 라는 해석이 또 나온단 말이죠. 예. 맞아요. 만약 이렇다고 해서 징계해라. 뭐 서정욱 변호사는 징계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2명 징계하면 선출직 2명 없고 아시잖아요. 저희 당 네. 규정. 5명 중에 4명 네. 선출직 관두면 지도부 무너지는 거. 이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러모로 지도부가 참 어려운 상황을 자체적으로 보여줬다. 장동혁 지도부 그러니까 야권의 지금 지도부를 보면 장동혁 대표는 껍데기 같아요. 그러니까 속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제 권위를 잃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런 꼴이가 돼버리면 정치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게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공천 과정과 선거 과정을 보면 공천과 선거를 가지고도 개그 소재를 만들 수 있구나. 끊임없는 개그 소재로서 저는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게 지금 지방선거 54일을 앞두고 최고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네. 아직 엽기적 공천입니다. 54일 남았는데 아직도 공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다. 하여튼 경기지사는 진짜 뭐 계속 추가 공모를 하긴 하는데 뭐 일정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고 있는 선수인 양양자 입장에서는 뭐 나는 핫바지야 이제 이런 거죠. 정식으로 등록한 후보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경선 일정은 늘어지고 또 막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뛰어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하죠. 뛰어서 되라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뛰어봐야 장동혁이 직접 수도권 민심을 느껴봐야 정신 차린다. 그 민심의 냉혹함을 느끼지 이제 이런 비판 쪽인 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장 대표 어디가 채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셨어요 그 채널은? 네. 봤죠. 그 주유소 네. 주유소 습격 사건. 어제 장르만 단독 하나 나왔잖아요. 셀프 주유소였다. 그분 오늘 제가 아침에 만났는데 아하, 역시 그렇습니다. 눈썰미가. 아 그러셨어요. 하면서 이제 개인 알바를 거기서 또 아니 뭐 거기까지 알바까지 체험한다 좋아. 근데 그 사람 또 섭외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설정이죠 결론. 당 관계자. 네. 그러니까 뭐 시트콤 찍은 거지 뭐 연기자들끼리. 맞아요. 대역 배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30분 일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커피 마셔서 쓴 돈이 더 많은. 그게 또 5천 얼마 받아가지고 예. 받았어. 예. 뭐. 국밥 아니, 먹고 도대체 커피 마시니까. 아껴 써야지. 아니. 아 그리고 어제 뭐 저희 PD가 그랬나 그 이제 그 시민으로 나온 분 당협 관계자분 마이크 차고 있어. 그걸 가리든지. 보셨구나. 확실히. 아 마이크도 차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마이크를 차고 있었어. 진짜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정말.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대표 장동익 대표. 그러면 이런 거 잘하는 아주 그 대중 친화적인 그런 의원으로 남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당 대표를 하면서 대중 친화적일 수가 없죠. 대중의 눈높이를 지금 못 맞추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사무총장 할 때는 괜찮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한동훈 시절 대표 시절 수석 최고 역할을 할 때 이 질문은 네. 나중에 여기서는 할 수 없어. 그것도 또 썩 괜찮지 않았고. 아니 네.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건 질문이 이게 너무 네. 근데 너무 지금, 넓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지방선거는 안중에 없고 자기 그 당대표 선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사전 딱 선거 정확하게 이제 지방선거 버렸고 네. 선거 포기자. 이제 본인의 당대표 선거 준비자. 아니, 거기서 대표 하면 뭐 할 건데? 뭐 하긴요. 다음 공천권이 있는데. 아,
거기서 공천권이 있으니까. 2년을 버티는데요. 2030년. 일단 임기는 내년까지죠. 그렇지. 아니죠. 아니 올해 내년이죠. 내년 내년 8월. 내년까지니까. 내년 8월. 민주당이 8월이니까. 아니고 내년 8월까지라서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쭉 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에서의 본인의 입지를 대중의 어떤 이 지지를 업어서 지방선거 지더라도 이거 부정선거다, 뭐 한동훈 때문에 졌다 하면서 쭉 가는 거죠. 어쨌든 이왕 미국도 가신다고 하니까 사실 50 며칠 전에 미국 가는 야당 대표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이긴 한데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어쨌든 유튜브는 하나 찍고 오셔야 되잖아. 미국은 왜 가는 거예요, 근데? 장 대표 어디가 미국 가? 네, 이거 미국 가. 공화당 전 관계자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때 뭐 잘 모르겠는데 누구 김종혁 전 최고인가 그분 네. 얘기는 원래 기획은 벤스 부통령을 만나는 기획이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은 지금 또 파키스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제 그냥 공화당 뭐 재미교포 의원들 이런 분들 그냥 만나고 오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논자들 하나 이런 있어요. 분들. 영어 스피치. 네? 영어로 스피치 한대요. 어디 미국의 거기서 의회에서? 아니 그 단체. 모임에서. 국제 봉화 연구소 IRI라는 IRI. 단체의 네.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합니다. 또 영어 또 자신이 있으시구나. 근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누가 박미가 아니라 도미라고. 도미도 그 뜻인데 이제 그 도가 그 도가 아니겠죠. 예. 건너간다 이런 네.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다녀오신다고 하고요. 어쨌든 네. 어제였죠.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 기념식도 열었습니다. 아유, 내가 취임한 이후 책임당원 40% 이상 늘었다. 어휴. 자축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장동 대표. 잘한다. 네. 책임당원 100만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번 주 갤럽에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18%에서 20%인가? 오늘 나온 진짜 거요? 축하해요. 네. 아니 당원수 많아서 예를 들어 의석수가 늘거나 하면 정말 당원 모집하죠. 네. 근데 당원 숫자도 져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당원은 그렇게 느는데 근데 왜 지지율은 취임 후 책임당원이 40%가 늘었는데 왜 지지율은 그러니까 왜 역의 상관관계. 나락을 가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책임당원이 어디에서 오는 당원인지. 그러면 이제 붙으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콘크리트 지층이 저기 보면 17에서 18을 완전히 바닥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40%면 엄청 오는 거거든요. 책임당원이라는 건 직접 이제 월 얼마씩 돈 내는 돈 내고 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진짜 여론조사에도 임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이상해요. 이상하다. 당원이 한 1000만쯤 되면 축하할 일입니다. 진짜로. 우리 이제 유권자가 4,500만 정도 되니까. 네. 100만이든 110만이든 큰 의미 의미가 없다. 근데 없다. 이렇게 당원수 많은 정당들도 전 세계에서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저기 맞아요. 중국 공산당 이런 거 빼고 민주당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 민주당 엄청 큰 더불어민주당.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한국 거죠. 교회가 네. 엄청 대형 교회가 이렇게 그래. 몇 개 없잖아. 메가 교회가 메가 정당이에요. 진짜. 네. 교회 얘기는 좋네. 왜 꺼내셨을까요?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국조 특위 상황도 네. 하나만 짚어볼게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한 그 검찰의 연어 술 파티가 실제 있었냐 여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는 2023년 5월 17일 검찰청사 안에서 김성태와 함께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이제 박상현 검사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물리적으로 시간상 뭐 불가능해. 뭐 오후 뭐 6시 37분에 뭐 쌍방울 직원이 와서 편의점에서 뭐 사고 그 13층에 있는 집무실까지 올라오고 시간상 불가능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20몇 분, 30분 사이에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네. 설주한 변호사도 7시에 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치고 빠지려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로 한 거를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여줄게. 현장 그래서 검증. 현장 검증 고스란히 똑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 장면 볼게요. 결정한 이후에 이 물병에 바로 소주를 대체를 시킵니다. 김성태 수행원들이 이걸 들고 바로 수원지검 2층 공문으로 가게 됩니다. 1분 30초 됐습니다. 네. 시간을 직접 재면서 이제 소주를 물병에 담아서 가져가면 충분히 이거 가능한 시간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 이제 예. 입증을 했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하여튼 여야 의원들은 뭐 요 현장 조사에서도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근데 같이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고 지금 종합특검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정준희의 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네. 일종의 이제 브리핑처럼 쭉 했는데 일단 이 출연 자체가 좀 특검보의 방송 출연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고 왜냐하면 이제 특검은 어쨌든 수사 상황을 전해야 되는데 늘 이제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같은 것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 출연을 자제하는. 네, 이제 출연한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이 채널에 출연한 것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근데 특검보가 이렇게 방송에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든 뭐 공중파든 다 따지지 않고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어떤 수사 내용들 뭐 수사에 관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는 것들은 종종 있나요? 저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중립적이고 사실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만 신뢰를 보낼 거 아닙니까?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수사를 하려면 그냥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공식 브리핑을 해야죠. 근데 이 특정 여기에 출연했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한 군데만 가서 그 수사 사항을 브리핑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공식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검보가 그 역할이고 지금 김지미 변호사 같은 경우 그 담당이거든요. 언론 담당 특검보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실장이 그냥 유튜브에 나와버리잖아요. KBS에 저 같으면 KBS에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래도 그냥 국정 홍보예요. 국정 홍보면 뭐 조회수가 많고 동접자가 많은데 갈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그 같은 국가 일이라도 좀 달리 취급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보가 출연한 적은 없죠. 저도 사실은 지난번 세계 특검 있을 때 한 특검보 언론 담당 특검보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인데 전화도 일부러 안 해요. 오해 살까봐. 선배 어차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절치 않았고 할 거였으면 저는 이거는 어쨌든 이건 영리 방송인 거고 이 유튜브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했다면 특검보가 이렇게 방송에서 좀 더 진솔한 시간이 필요했다면 K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공영 방송에서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제가 기다렸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판 수준이 낮아서 유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의 어떤 특검이 이런 행태를 했다, 특검보가. 그랬으면 엄청난 얘기 했을 거예요. 피의사실 공표부터 시작해서 뭐 K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고성국 TV에 이렇게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왜 잣대를 다르게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K라고 하더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근데 특검법에는 원래 독특하게 이걸 계속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도록 브리핑하는 거하고 이런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같냐고요. 그렇죠. 기자들 상대로 뭐 브리핑 진행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질문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정파를 떠나서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한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윤희석 대표님 얘기를 해도 내가 뭐 실드 칠 게 없잖아요. 그럼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괜한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걸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떤 매체에서는 되게 모시고 싶을 수는 있겠죠. 그러죠. 완전 뭐 그러면은 특종일 수 있죠. 특검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모르겠네. 글쎄. 그렇죠. 이게 이제 하는 일이 뭐 하냐라고 자꾸 의문이 있으니까 특정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뭔가 하고 싶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 사업과 수사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는 그냥 공소장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른 분류의 어떤 국가 일들과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나,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비판 수위가 낮았다고 하면 그 비판은 다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이 특검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검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한 번이니까 네?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출연한 것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하나가 있고 이제 네. 어쨌든 김지미 특검보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니까 답변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분 성함은 잊을 수가 없네. 뭐 윤석열을 비롯한 피해자들 부를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곧 국민들이 포토라인에서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네요. 발언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좀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는 장면 보실 것 같다. 네. 축구도 보시나 보네. 이거는 훌륭하신 좀 분이네. 네, 물론 뭐 굉장히 당연히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뭐 여러 범죄 혐의들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소환하는 것도 당연하고 뭐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것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 뭐 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다는 이것도 적절치는 않은 발언인 것 제가 같아요. 특검이면 특검보 그냥 해임합니다. 이 정도 해서 특검의 모든 성과를 가려버릴 텐데 이런 분이 직을 유지하는 게 맞나요? 근데 말 이제 안 하지?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 네, 게 네. 왜냐하면 이게 특검 권창현 특검의 승인 없이 나갔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별도죠. 그럼 예를 특검도 들면, 해임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특검이 사실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종합특검 출범했는데 제대로 뭐 누구 하나 소환 되는 사람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본인의 어떤 이제 수사 과정 같은 걸 한번 좀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려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그렇죠.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하면 그래요. 되지. 기자회견을 그 공지하고 그 관심 있는 출입 기자들한테 그 지금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질문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 브리핑 잘한다고 특검 잘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로- 특검 때 얼마나 브리핑에서 뭐 이것도 나왔습니다. 저것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그 결과로 정말 이 사람이 뭐 20년, 30년 이렇게 기소를 잘해서 재판을 잘 받는 게 특검이 잘하는 거지. 그냥 브리핑 많이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와갖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그래서 좀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예. 특검에선 2차 종합 특검에서는 유튜브를 끊으십시오. 저희는 유튜브를 하지만 그냥 수사 저희 TBC 장관 여의도 나온 다음에 네? 어떡해요? 그래도 어떻게? 출연 안 해야지. 장르만 여의도예요? 네. 이분이 나온다고요? 기억이 된다. 방송 기억이 제목 된다. 바꿔 장르만 서초동으로 바꾸고. 나오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이 반려동물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예요. 네, 서영주 종로의 반려동물. 종로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반려. 진짜. 아이 키우는 것만 해도 버거워서. 아, 네. 네. 근데 전 몰랐는데 그 네. 원래는 그 이제 그 반려동물 데리고 갈 수 있는 뭐 식당 카페들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 3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식당 사장이 이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 된대. 지침이 새로 생겼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지 말라는 애들 얘기구나. 예방 접종 맞으면 그 기록 같은 거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업주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졌고 위반 시에는 행정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과태료 물리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실 현실에서 좀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전쯤에 총리 주최로 해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던 그 설채연 설채연 씨. 수의사가 전날 그 김민석 총리 앞에서 되게 세게 발언을 네. 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네, 네, 네. 동물병원에 오는 애들도 우리가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 그 이제 일반 사업하시는 그렇죠. 그런 업장인들 분더러 예방 접종 여부 확인하라고 하면 그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애들이 접종을 했다 안 했던 우리나라 광견병도 없는 나라인데 애초에 동물이 걸리는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고 않는다. 다른 것들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을 모르는 거다라고 이제 일갈을 했습니다. 좀 혼나야 네. 돼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사실 가족하고 똑같아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은 우리가 애를 키우는데 어디 식당 애를 데려가는데 그 비형 간염 접종 접종 백신 맞았냐 그 내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뭐 우리 지금 키우는 내 애를 뭔가 그 전염병 보균자로 미리 예단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형적 탁상 행정이 아니라 저번에 마인드자 저걸 냈던 아이디어를 냈던 그 사람을 조금 그 다른 직종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도 계속 그 반박을 하던데요. 식약처에서도 네. 이거 필요하다. 네. 위험성이 이유가 있겠죠. 있으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있겠어. 인수공통 감염병 때문에 그런 거 네. 그게 광견병인데 네. 거의 사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도 계속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네. 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네. 라는 건데 실제로는 조금 네. 야, 저는 지침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또 얼마나 큰 사업장이냐부터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 시범 실시를 한다든지 네. 뭐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아니면 해외에서 뭐 이걸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있다면 좀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너무 탑다운식으로 하면 현장에서의 반발 그리고 실효성 부재 뭐 이런 문제가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행정처분 한다고 하면 아예 그냥 뭐 그 반려동물 안 데리고 올 받겠죠. 수 있는 카페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수도 크죠. 피곤한데 그냥 우리도 노펫존 할래 뭐 이제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그렇지. 높겠죠. 네. 자, 그렇게 설 선생님이 매우 화가 났다는 소식이 네. 있었고요. 저도 화가 그 났어요. 쇼츠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고 아, 500만 그래요? 회 맞는 말씀이니까. 예, 막 바이럴이 되더라고요. 조금 부러웠던 모양이군요. 우리 쇼츠 우리 쇼츠도 좀 네, 100만 네, 쇼츠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진짜. 아직도 윤희석 선생님의 이게 그거야, 거의 아마 맞아요. 최고일걸요? 32만 회인가? 네. 아직도 떠요, 아직도.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거 제가 잠깐만. 네. 그거 편집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한 장면을 다시 하나- 이동하지 않았어. 다시 하나 찍어요. 그래서 다르게 나왔어요, 그게. 다시 하나 그 찍어. 자료 한번 보면 있어요. 아, 새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하나 지금 찍어. 제가 그러네. 기력이 안 돼. 네. 아, 이제는 전화 뭐. 오네 왜 이렇게. 자, 그리고요. 네, 인권위에서 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왜 실시가 됐냐면 그 사관학교 예비생도 A 씨가 기초훈련 도중에 교관으로부터 폭행 폭언 받은 뒤에 자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2월달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인권위가 이제 설문조사를 쭉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25%가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아예 식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응답도 한 46%가 있었고요. 뭐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40%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리터짜리 음료를 한 번에 마시게 한다고 하거나 그 맘모스 빵이라고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이제 무조건 막 그 음료수와 함께 한꺼번에 막 한 입에 진짜 다 먹게 하는 일종의 식고문. 네. 그리고 그거 못 먹으면 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제 식사를 못하게 하고.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네.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서 뭐 나체 상태에서 뭐 팔굽혀펴기 같은 뭐 얼차려 같은 거를 시키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네,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 진정 제기됐을 때 공사에서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볼까요? 대전 5월드 탈출한 늑대 늑구 있잖아요. 네네네. 잡혔어요? 아직도 안 잡혔다고 합니다. 네. 배고파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2살 수컷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찾기 위해서 드론도 띄우고 왜냐하면 뭐 암컷도 풀었다고. 암컷 늑대도 풀어가지고 그 사람 그 친구 다시 잡았다면서요. 수컷인 줄 알고 암컷을. 늑구 유인하려고 네. 푼 암컷 늑대를 네, 다시 잡았다. 늑구인 줄 알고 잡았더니 네. 암컷이요. 그런 기사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암컷 늑대 푸니까 늑구가 멀리는 안 가고 근처에서 네. 계속 목격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지금 어떤 조치까지 했냐면 그 주변에 그 늑대 울음소리 있죠. 하울링. 그거를 막 틀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생활을 봤어요. 하는 거니까 어쨌든 늑대 듣고 울음소리를 와라. 막 틀어. 네, 그래가지고 일대의 하울링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좀 무섭겠다. 그리고 보통 그 늑대 소리가 우리 전설의 고향 때 맨날 나오는 그건 여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여우. 여우지. 구미호 뭐 이런 거 할 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방송도 열심히 하신다. 네.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도 소중한 되게 인재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소수는 6년간 공달이야. 네. 짱. 자, 여튼 이렇게 맛있게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카세 툭불 한우 사골국 덕분이 아닌가 그런 것 싶습니다. 같아요. 요걸 놔두면 늑구가 오지 않을까요? 배가 고파질 텐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네, 밑비 오는 날. 빨리 대전으로 보내요. 네. 그냥 한우 아니고 툭불 한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가 이렇구나. 네, 녹아요, 녹아. 저 벌써 다 먹었습니다. 아유 또 샀잖아. 또 샀잖아요. 아유 이만큼 있어. 품절이야, 품절. 예, 매일매일 직접 정육을 해서 발굴한 툭불 한우 사골 그리고 툭불 수육이라 아주 고기는 보들보들하고요. 이건 뭐 그냥 받으셔서 팩 뜯고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 요거 이제 특히 떡국이나 만둣국으로 딱 가면 아주 뭐 끝장이죠. 네, 하여튼 직접 드셔보시길 한번 권해드립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생각한 거랑 다르실 거예요. 아 그래요? 훨씬 맛있습니다. 아, 고기의 퀄리티가 느껴집니다. 아유. 네. 저는 맛없으면 안 사요. 근데 계속 사요 저는. 근데 이게 고기 따로 국물 따로 가는 건가요? 그냥 그러죠, 고기가 그러죠. 따로 있어. 네. 그래서 이 국물 한번 자랑. 내가 해보잖아. 아니 국물만 아니요 국물 말고 고기만 먹어도 이거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죠. 많이 남으셨죠? 네. 우리 종로에서도 예, 많이들 맛보실 수 주문하시길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아래 링크 아니면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하정우 수석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